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어제 중국과 홍콩 증시 하락에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팔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의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테슬라가 신차 가격을 최대 20%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기아가 26년 만에 신공장으로 화성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기아를 3거래일 연속으로 담으면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까지 금융 관련주 두 종목을 담았습니다. 최근 강세 흐름 이어가던 금융주 쪽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가운데 이 두 종목 쪽으로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LG화학인데요.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분리막 사업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 매도 물량을 출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케미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으면서 주가는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이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핵심 사업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가는 2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태양광 관련주죠. OCI인데요. OCI는 최근에 새해 들어서 주가가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밑으로 MLCC 관련주 삼성전기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기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인데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체제가 이르면 내년 군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어제 시장에서 9%대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 약세를 보인 섹터, 그중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히 매도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 관련주들에서 약세 흐름 이어간 가운데 카카오페이 쪽으로도 어제 시장에서 6%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죠. 하이브인데요.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흥행 기대감에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의 흐름 이어졌네요.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을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의 테슬라향 배터리 주문 축소에 관한 우려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종목 쪽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은 팔았고요.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매도 물량을 출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서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인수합병과 계열 건설사인 롯데건설 관련 문제로 자금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재무적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4년간 매각한 회사는 총 12곳이며 최근에는 파키스탄 쪽의 자회사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 4거래일 만에 에코프로비엠은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담았습니다. 올해 신인그룹과 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가운데 주가는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졌네요.
그 밑으로는 새해 들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11%가 넘게 상승한 가운데 국내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시총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 어반 리튬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어반 리튬 쪽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11% 넘는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밑으로 HPSP인데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주가는 4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맥스트를 많이 담았습니다. 애플의 첫 가상현실 헤드셋 출시 기대감에 기관은 맥스트를 담았는데요. 주가는 11% 넘는 강세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메이드는 리믹스 플레이의 20종의 게임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2거래일 연속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네오위즈 쪽으로는 신작 피해 거짓 기대감에 주가는 3거래일 연속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나무가와 HFR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게임 관련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네이처셀과 밑으로 신라젠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신라젠은 임상 연구 결과의 공식 학술지 채택 소식에 최근 상승 흐름이 있었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보안 관련주 알렛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는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JP 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은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맥스트입니다. 애플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올해 출시하는 가운데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VR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탄력을 받았는데요. 애플의 가상현실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는 올해 하반기 내 출시할 예정으로 이 리얼리티 프로가 출시되면 메타의 메타퀘스트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 커다란 대항마가 될 것으로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맥스트의 주가는 어제 12% 가까이 상승 흐름 이어졌네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은행 BOG의 통화정책 관련한 전망 보고서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결과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